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기 행정과 일반위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주기 부서 목표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부서 목표로 하여 6개 신규 사업과 7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축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추가된 사업입니다.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책공감 특구 건의사항, 읍면동장 신문고 운영, 재난재해 예방 등 7개 항목을 평가하여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며 2025년도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축의 생활인구 활용을 위한 사이버 시민제도 도입입니다. 생활인구 법적 개념 도입에 따라 사이버 시민제도 등 생활인구를 안성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생활인구 활용 연구 용역, 사이버 시민제도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축의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직장 내 일가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 검토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정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축의 안성시 조직문화 개선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안성시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조직문화 개선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및 능률을 향상시켜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안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축의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협력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예방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축의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행입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괄 교육은 사업장별 특수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교육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에 따라 금년에는 식별된 공통 위험 요소별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추진함으로써 안전보건 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 제안입니다. 연이에 15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 제안을 지속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시 주요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취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축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안착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년차로 기부제가 공감하는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모금액은 약 6억 7천만 원으로 경기도 1위이며 금년도에도 전략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축의 2025년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1,45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 단체 보장보험, 예비부모, 직원 용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기존 사업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축의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리더십, 소통, 공감 등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가정별로 기본 역량, 리더십, 소통 역량,
근로별 역량과 디지털 역량, 소양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주기 공직자 마음체험 워크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8구급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감성 교육을 통해 감성 인식 및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공감, 소통 능력을 증진하여 조직 내 긍정적인 협력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주기 2025년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630만 원으로 노사 워크숍, 노동인권 교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간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주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안성시 전체 사업장 201개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및 교육, 근로자 건강 관리 등 시기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그 행정과 직렬을 제가 봤습니다. 16852 이제 16852가 이제 5급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6852 이렇게 계신데요. 국회도 이제 보좌관이 2명 있으면 밑에 비서관이 2명 있고 이제 직급 밑에 위 직급을 이제 밑에도 보좌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이 16852라는 이 규칙이 가장 모범적인 직렬 구조입니까? 네. 네,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란 것들은 적용하기 어렵고요. 부서마다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7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신규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부서마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정기 인사 말고 수시로 복직하고 또 휴직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급 비율이 좀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인원이 계시니까 어려울 거로 저도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열을 넣습니까? 기피 부서는 직급이나 저희 인사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렇게 이제 그 기피 부서나 기피나 경무 부서는 저희가 가점 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마다 저희가 직원을 신규자를 다 채용을 못 해주니까 직원이 업무가 늘어났고 신규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좀 필요한 데는 고참들을 좀 배치해 갖고 신규 직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는 대신 고참들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전 과에 이제 감사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기피 부서에 이제 악성 민원이 발생되니까 네네. 이제 거기에 강경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아도 기피 부서는 저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인사 과정에서 가산점이라는 게 얼마나 좀 이게 비중이 높여드립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보통 가산점이 언제 적용되냐면 후보 그 승진 순위를 매길 적에 그 가산점이 점수에 반영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그 기피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가산점을 봤을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9급이나 보통 9급을 금평을 할 때 네.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경력 말고 가산점이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가산점을 갖고 있으면 순위가 밑에 순위 등이 앞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경력을 포함시키니까 하위 직급은 경력이 포함 안 되고 이렇게 포함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가산점이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기피 부서가 생기면은 민원도 이제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 많거든요. 왜냐면 전문 공직자가 안 계시니까요. 오래 안 계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한테 피해 간다. 그래서 가산점 많이 드더라도 기피 부서에 자연히 많이 가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향사랑 기부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 1위하셨거든요. 6억 6천만 넘으셨는데 답례품은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드립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보통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하는데 10만 원 하면 답례품이 30% 3만 원짜리 답례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기부를 한다는 분들은 보통 출향인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네네. 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출향인들의 고향에 그분들 고향에 어떤 우리식으로 어떤 치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답례로다가 답례품이 아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고향사랑 그 의원님 의견도 좋은 생각. 고향사랑 기부제란 자체가 뭐냐면 그 대도시 서울에 이렇게 고향이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고향에 대한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쉽게 얘기하면 면단이나 소멸 지역에서 뭐 투자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다 대도시를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그럼 고향에 대한 세원이나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면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건데 고향에 대한 기부 그리고 답례품은 뭐냐면 왜 답례품을 주냐면 답례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억 8천 정도의 그 지역에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답례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주기 때문에 답례품을 통해서 하나는 기부를 해서 고향에다가 그게 있고 답례품을 사서 또 활성화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 기부단체에서 저 기부한 걸 보고 답례품을 안 주고 뭘 주셨냐면요. 신문에다 기재를 해줬습니다. 기재를. 그 신문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면 또 제 기부를 또 하게 되는 마음 생기고 그래서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부자한테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의원님 말씀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정기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서한문도 보내고 감사에 대한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의미 그분들은 그 어떤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런 분도 있지만 답례품 없이도 고향에 대한 기부 지역에 대한 뭐 대설 피해면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이런 마음 그래서 거기도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또 이제 지정기부 사업을 본격화하면 그 의미를 주면서 지정기부 사업이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답례품 말고도 충분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신문에 기재하는 거는 네.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약간 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뭐 애둘러서 네, 표현하면 좋긴 한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제 자주 가거든요. 큰 병원 가면 이제 동판 제작해서 그분들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동판 제작해서 손 하나 딱 찍어주면 기를 또 합니다. 10억, 50억도 기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전화 영어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받게 되는 건가요? 이미 그러면 다 신청자를 받은 건가요? 신청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그럼 할 거라는 네네.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에 이제 다문화가 많아지는데 특히나 이제 러시아어 또 베트남어 뭐 이런 정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공직자분들이 이제 일을 하실 때 뭐 안성 3동도 마찬가지고 대덕면, 안성 2동, 1동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요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갖고 올해 교육은 영어만 작년에 영어만 했는데 러시아나 중국어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요를 봐서 전반 다른 언어나 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전에 영어만 하던 사업을 언어를 중국어랑 러시아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는. 그럼 전화 외국어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기재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 의원님. 그 찾아가는 행정 현장 서비스 강화해서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평가들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 업무 중에 정책 공감 토크 제안 및 건의 사항은 이거 면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추진 사항들 얘기하는. 추진할 추진 사항 거였으면 점검하고 그런 부분. 네, 추진 사항 점검하고
근데 이게 되게 또 큰 읍면동에서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평가를 해서 어디에 반영을 하게 되나요? 시상금 주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칭찬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생활인구 활용을 위한 사이버 시민제도 이거 도입하는데 2억 2천만 원은 이게 어디에 드는 예산인가요? 하나는 플랫폼 구축이 2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략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듭니다. 이거 이번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편성됐어요. 이 사이버 시민이 되려는 자격 같은 거 정리가 됐나요? 일단 사이버 시민 저희가 이제 시민증을 사이버 생활인구 조례를 만드는 사이버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계 인구만 하는 데도 있고 뭐 있는데 사이버 시민증을 만들면서 혜택들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과 역차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안성시민에게 동일하게 주는데 사이버 시민증 발급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 안성시민 주민도 받고 관계 인구나 여기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거 하려 어쨌든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조례 지금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 어쨌든 조례도 다른 지자체 많이 만들고 있는 건가요? 만든 데도 있고 저희도 이제 3월에 저기 의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조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 혹시 그 일회용품인가요? 그렇죠. 일회용품. 일회용품인가요? 네. 저 일회용품은 좀 이제 지양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물품이 굳이 꼭 일회용품이어야 할 필요는 요즘 다회용기도 장례식장에서 쓰기도 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쓰게 돼 있다가 이게 완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데 작년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군데인가 여기도 시범적으로만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리고 간내보다는 또 간에도 있고 이래서 이슈쇼 쓰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 출산에서 예비용품 지원이 있어서 튼살 크림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개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0만 원. 그 물론 뭐 튼살 크림은 그나마 소모품이어서 좋은데요. 저는 이제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물자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텀블러 집에 막 10개씩 쌓아놓고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도 있어서 이런 포인트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는데 검토 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이거 원래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정책 공감 토크와 달리 이거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이거는 공무원 노조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 공무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좀 풀어보자. 그리고 연극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이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면서 해야 될 문제를 해서 시민과 함께해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갑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크도 콘서트 같이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정책 공감 토크 보면서 이제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굉장히 이제 당연히 시정을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이런 토크 콘서트 같은 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이 할애가 됐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늘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새로운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그 찾아가는 시정 보고 및 시민 제안이죠. 정책 공감 토크 24년도에 하반기에 한 거 그 건의 사항이 282건에 뭐 완료 추진 중 이게 책자로 나온 게 있나요? 읍면동별로? 있고요. 저 읍면동별로 다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어요. 다 그 건의자한테 전달되도록 다 저희가 내부
검토 자료가 다 있어요. 추진사항. 저희도 한번 주세요. 어느 네, 면에 뭐가 하고 있는지 별도로 의원님들 네, 별도로 다 드릴게요. 저희한테도 한번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의회도 일단 인사가 독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지금 행정 뭐 인력 운영에 관련돼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 행정과에 요청한 그 행정 규칙 관련된 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행정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급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 건가요, 지금? 지금 규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최희숙입니다. 규칙 개정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공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아직 7급 승진 관련돼서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 문서가 온 거는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 안 된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승진 관련된 거는 인사협의체 있으신데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을 것 근데 같아서 너무 네. 그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은 그건 받아줘야지. 아니 지금 7급하고 6급 8급하고 7급하고 총액 인건비 얼마나 차이 나요? 이제 호봉에 따라 틀린데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도 아무것도 협조 안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뭐 얘기가 돼야 무슨 얘기를 하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시민안전과 일반 현황은 위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쪽에 부서 목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풍요로운 안성 건설을 부서 목표로 하여 3개 신규 사업과 9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집중 후로 발생한 1측면 침수 피해의 재위험 요인 해소를 목적으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행안부 주관 풍수의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1쪽 2지구 내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 정비, 신흥청 및 상가 일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및 사방댐 정비입니다. 다음 6쪽의 안전한 도심 하천 산책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 친숙 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 산책로 주요 구간에 방범용 CCTV를 신설 및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의 동화방송대 주변 방범용 CCTV 정비입니다. 동화방송대 이런 방범용 CCTV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실제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안성시와 서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중 훈련을 추진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전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성시 소방 중대시민재해 시설 130개를 대상으로 반기별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 예산, 법정 점검 실시 여부 점검과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중대 시민재해 발생 매뉴얼 진단 등으로 시민이 안전한 안성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성시, 안성경찰서, 소방서 3개 기관 및 4개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의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합동 TF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각종 사업을 통한 지표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위해 및 취약 지표 면에서는 단기적 개선이 불가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경감 및 의식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보고, 타시군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부서 간 협조사항 토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재난 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민간 다중 이용시설 16개소, 지역 축제 5개 행사, 지하철 발전공사 및 민간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4년 스타필드를 포함한 민간 다중 이용시설 16개소, 25개의 5개 행사, 188개의 민간 건설 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 다중 이용시설 16개소, 20여 개의 5개 행사, 공공 및 민간 건설 공사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의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 실적으로는 총 574건에 2억 6,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의 중국 보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쪽의 소방용구시설 소화전 확충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안성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화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소화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25개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 33개소의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의 2025년 을지의 연습훈련입니다. 2025년 8월 중 4일간 실시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전시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이 있습니다. 제517 부대 2대대, 안성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2025년도에도 실제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방위 기관 및 단체의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의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우범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도시 변화에 따라 기존 CCTV를 정비하여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눈도 많이 내리고 해서 하여튼 고생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도로 시설과도 포함해서 하여튼 힘쓰시는데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우리 재난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부터는 좀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차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좀 드렸고 뭐 시장님도 그런 말씀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뭐 눈이 내려도 이제 좀 많이 또 습설이 또 내리는 이제 추세가 좀 반영이 되잖아요. 혹시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 우리 뭐 시민분들이 지금 이제 제설에 관련돼서 엄청난 하여튼 글들을 또 많이 올려놓으시고 분노들도 좀 표출하고 계신데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저 시민안전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시민안전과장 고상렬입니다. 먼저 그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성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대설 같은 경우에는 뭐 110년 만에 한 번 온 거는 둘째치고 간에 여태까지 그런 습설이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 잘 엊그저께 설 그 구정 전에 내린 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번 눈도 그 습설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내린 눈하고 비교해 보면은 습설이 아닙니다. 이번 거는 거의 건설 수준에 비교하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습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가 사유 시설에 대해서 안성시가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행안위 의원님, 그 국회의원님이나 또 농림수산 그 위원회 그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시장님이나 저희가 그 건의 드린 게 있어요. 그 사유 시설에 대해서 지금 너무 35%라는 그 지급 기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이게 복구에 너무 힘들다. 이 기준을 좀 더 올려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키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해양부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내린 눈도 문제지만 이제 그 이제 제설을 하려면 이제 기존의 하여튼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안전과에서 가지고 계신 혹시 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천 관련된 종합적인 재난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매뉴얼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 그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대설이나 한파 또 가뭄 뭐 각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실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그 대설 때 마냥 도로 분야에 대한 어떤 제설과 관련된 거는 그 실무적인 것까지 매뉴얼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상황 관리에 대한 매뉴얼만 갖고 있고 그 실무적인 그 매뉴얼은 또 도로시설과나 아니면 또 뭐 축산시설이면 축산시설, 수산 정착과 그 소관부서에서 매뉴얼을 갖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그 재난이 너무 이게 또 예기치 않는 이런 큰 그 재난이 오다 보니까 제가 도로시설 과장님하고도 또 그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같이 대응을 해갖고는 안 되겠다. 어떤 제설 작업이나 장비나 모든 거를 재검토해가지고 이제 다음 그 겨울철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쭉 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도 그 도시가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도 많이 투여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좀 이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외에 안성 지역에 좀 특화돼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전 좀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도로시설과든 뭐 축산과든 해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도 11월 달에 내린 눈보다는 그 이후에 내린 눈이 좀 적고, 그다음에 습설이 좀 덜 내려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대로 주변은 그래도 다닐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작은 도로, 이면도로나 이 생활 이면도로 이런 데가 안 치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시민 불편은 그쪽에서 막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읍면동 단위는 전혀 제설이 좀 안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또 할 수 없는 또 그런 지역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그냥 내비두면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불만들이 좀 더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저는 좀 신중한, 그리고 좀 꼼꼼한 재난 대응을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그 마을 방송 대해서 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을 방송이 계속해서 그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하셨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번에 그 시장님 정책 공감 토크 때도 그런 그 이장님들 그 얘기 두 분인가 삼중면하고 미양면하고 두 군데서 나와서 저희가 바로 오후에 거길 그 현장을 나갔었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접 나가서 유지관리업체와 같이 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해본 결과 그 장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접속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코드나 아니면 이제 방 안에서 댁 내에서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는데, 이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코드나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를 할 때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잠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린다고 고장났다고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온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이장님한테도 다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또 그것도 모르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좀 공문이 좀 배포가 된 상태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면은 그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2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기존에 쓰고 있었던 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명료하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렸는데, 새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소리가 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라는 민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소리는 사실은 수신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송신기가 제대로 전파를 타고 가고 있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꽂혔냐 안 꽂혔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존에 썼었던 그 기계와 지금 한 기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께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체가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계를 설치해주고 그 기계를 확인하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기계와 이 기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전문가를 찾으시라는 말씀인데요. 담당 팀장님 혹시 보충 설명 가능한가요? 네, 우선 전수조사 자연재난 팀장 윤상입니다. 우선 전수조사 통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윙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 사용자가 이제 앰프 앞에서 바로 방송을 하면 잡음만 들리고 방송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장님한테 한번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덕면 대농리에서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셨거든요. 작년 7월 달에 바꿨는데 그 이후로 소리가 계속 잘 안 들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황 의원님, 예. 시민안전과 11월 27일부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 연휴 때 과장님 직원분들 좀 쉬셨던 건가요? 연휴 때도 나오셨고.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재난 문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1월에 또 눈 왔을 때는 진일보한 문자가 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되게 구체적이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 안전 안내 문자는 위성에서 이제 기지국에서 쏘는 건가요? 그렇게 보내는 건? 예, 위성에서 쏘고요. 저희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 통과하는 그 차량이나 그 안성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들어갑니다.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보내는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거는 일부한테 가는 거죠? 안성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일부한테는 가는 거고요. 또 저희가 안성시로 해서 나가는 거는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순발력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얼마 전에도 눈이 와서 이 재설기 신청이 제가 알기로 뭐 조사하셨잖아요.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온 건가요? 재설기 조사는 그 도로시설과에서 네네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제설 작업하다가 그 트랙터가 넘어가서 다치고 트랙터가 수리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 파악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이번 제설 때 전복 사고가 16건이 났고요. 인명 피해가 한 5분이 경상으로 좀 피해가 났는데 이게 문제가 다른 보험을 다 찾아봐도 보험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업 보험도 그렇고 또 도로시설과에서도 이런 어떤 용도물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 자료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다가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지급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별도로 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심사 중인가요? 저는 예, 보험사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거 진료비 영수증 보험료를 그래서 네. 받았다는 분도 제가 들어서 개별한테 통보 갔나 봐요. 그것도 한번 얼마나 보상이 네. 됐는지 한번 사후 조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속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보험료 그래서 2억 6,300만 원 정도를 시민분들이 574건 받아갔잖아요. 네. 매우 고무적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인상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작년에 총 574건에 2억 6,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됐고요. 올해는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전에는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거 뭐 경상인데 이걸 꼭 내가 꼭 신청을 해야 돼. 또 이게 신청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했고 그런 게 좀 많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뭐 소방서, 경찰서 어떤 그런 거에 어떤 행사나 그럴 때마다 팜플렛에도 뭐 프랭크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문의가 온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553건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혜택을 못 받은 분까지 포함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저희한테 홍보가 된 상태고요. 또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가 좀 올해 보험을 좀 바꾼 게
상해 의료비가 이게 보험사에서 이제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다 나가면은 보험이 이제 끊기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오실 이 피해를 보시는 시민분들은 이게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9월쯤에 이미 상해 의료비에 대한 그 보험료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좀 더 담아가지고 좀 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3개월을 그 시민분들 혜택을 본 건데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올해는 그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에 따라서 그 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자들이 이거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다치신 좀 부상을 당하신 분들 혜택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그렇게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성격을 바꿨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사에 내야 되는 돈 자체가 좀 증액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세밀하게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으면 어쨌든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혹시 제설단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생략하고 또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그 소방서에서 일복을 받거든요. 그 소방서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다 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상자를 주로 보니까 이제 일하시다 다치신 분, 제설하다 다치신 분, 근데 이분들이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 만약에 들었다고 어떤 누가 알려주기만 하면 완스톱으로다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돼 있습니까? 병원에 공지가 돼 있고 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게끔 혹시 돼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착이 안 됐고요, 의원님. 저희가 개인적인 실손보험, 의료보험 같은 것도 아마 그 병원에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은 시민안전보험사도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이 동고서절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일축과 공도거리가 아마 28km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상 조건이지만 면마다 지역마다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강면에 같은 폭설이지만 양이 많았다, 공도는 적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쭉 누적된 게 있습니까? 개량화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면 단위로 그 어떤 그 저기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그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고립 지역이라든지 또 그 주거형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그 좀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거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 계획 같은 매뉴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공직자분들은 어떤 데이터에서 움직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상 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지역에 피해가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다가 그 지역에 미리 가서 예측이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기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좀 더 하실 거라면 좀 세부적으로 또 면밀하게 하시면 피해 좀 줄이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요. 저희가 기상 그 예보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안성 지역이라도 그 미양하고 소음 남부 지역을 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뭐 호우라든지 대설이라든지 그 예측 가능한 시간대별로 그 면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다가 도로시설과의 그 가로등 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설치 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에 작년도 질의한기를 그 고라니 있지 않습니까? 또 고양이, 개 마찬가지 도로를 횡단할 때 이제 그 도로에서 이제 그
죽는 개체 수가 많은 지역이 별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개량화돼 갖고서 막 그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수치화 시켜 갖고 도로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이렇게 각인될 수 있게끔 표시판을 더 달든가 그렇게 좀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 그 도로시설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이준석 의원님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유서구입니다. 뭐 눈만 와도 많이 좀 저기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어떠한 그 눈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뭐 우리 시민안전과가 사실은 그 모든 어떤 총괄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깨가 더 무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차피 새로 다 정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안성시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안전과와 그다음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15개 읍면동 이장님들이 아니 이장님들이 아니시죠. 저 동면장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미팅을 해서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 제설 때문에 저 어떤 그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는 좀 하셨나요? 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최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중복된 얘기인데 앞으로의 대설 작업은 지금 과거에 전례했던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제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선진 도시 가서 벤치마킹도 가가지고 그 선진 도시의 이 제설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의를 했고요.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읍면동에 있는 그 이 통장님들 통해서 어떤 간담회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만수 도로시설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팀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벤치마킹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에 있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설 자체도 거기 뭐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일본의 북해도 같은 데 가서도 한번 가서 좀 봐라. 그래서 관공서를 가서 어떻게 제설을 뭐 이번에도 뭐 북해도가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눈이 왔는데 뭐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어떻게 거기 처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제설 장비가 이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는 모르겠는데 그 장비가 얼만큼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들한테 보급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 팀장님. 네, 자연재난 팀장 윤상입니다. 우선은 마을 제설반이 그 제설기가 총 33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을마다 다 비치돼 있는 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들이 해서 333개로 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마을마다 우리가 총 333개가 보급돼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을 주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마을 있습니다. 주체에서.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게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본인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 근데 이장님들이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인수인계가 안 돼. 쉽게. 뭐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도 이장님이 그만두시면 다른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뀐 이장님이나 그 동네에 아까 말씀 마을 제설 반 팀이 있으면 그쪽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뭐 도로 시설과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면장님이든 본장님이든 간에 같이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내 생각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또 이렇게 점검을 좀 하시고, 그래서 시민 안전과가 같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지침을 주시는 게 참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전에 그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그 도로부서에 있었을 때는 이 마을 제설 트랙터 제설기는 그 도로시설과에서 다 보급을 해준 거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하고 기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하반기쯤에 계속해서 다 점검을 읍면동을 통해서도 했고 1차 점검을 하고 또 본청에서도 2차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뭐 너무 많이 폭설이 오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그냥 간단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제설 장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대로 된 창고가 없는 겁니다. 제설 장비가 제대로 된 창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또 관리하는 이런 창고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장비가 한두 푼짜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가서 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현재 가서 보면. 근데 왜 그러면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녹슬죠. 근데 다만 일정이 끝나면 어떤 게 되냐면 관리가 돼서 우리가 뭐 한 4개 지역 나눠져 있는 농기계센터처럼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것도 목소리를 내서 도로시설과나 15개 읍면동에 어차피 관련돼서 제설 장비가 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원화시키면서 그걸 관리할 거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을 하든지 어떻게 끝나면 그냥 집에다가 한쪽에다 처박혀 둬서 그냥 냅두고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데다가 보관도 하고 제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부터 시작된다면 9월이나 10월에 나름대로 그걸 저희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만나셔서 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수 의원님. 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이게 소방 용수 시설은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발주하고 시공까지 다 하고요. 이제 다 끝나면은 준공이 되면은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 소화전을 설치하는 기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 같은 게는 이 소방서에서 저희가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소방서에서 그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또 소화전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를 하다 보니까 화재 긴급성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 위치자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적정치 않은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관하고 뭐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또 사유지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설계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소화전은 긴급하게 물을 화재 발생 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 긴급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걸 좀 관리하는 측면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위치나 이런 거를 그럼 소방서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관리하는 그 소방서에서 또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나요?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서에서는 일단은 어느 지점에 소화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소방차가 가갖고 급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도 요게 뭐 하겠지만 이제 읍면동별로는 보통 막 소화전 앞에 막 풀도 많이 나고 네.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거의 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거 정리하고 또 색칠도 하고 다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이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시민안전과에서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기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화전을 별도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없다는 건 뭐 사용할 어려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떤 그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기술 인증자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급수 시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기에 그 연결을 시켜갖고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 이건 필요시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래서 엄격하게 아마 소방법도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사용하면 별도의 이 용도 외에 사용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는 아주 이게 중대범죄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수도 관리법에도 상수도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의 이 수돗물을 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수도과는 하여튼 상수도 관련된 문제로 그래서 이게 계량기가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량기도 없죠. 그럼 얼마나 사용했는지 뽑아서도 모르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소방서는 알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안성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문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 수도요금까지 다 내주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그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알아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갑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이신 박종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정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의 부서 목표입니다.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자주제한 확충을 부서 목표로 하여 4개의 신규 사업과 8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청 여부 무관 모바일 전자 송달 시행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 후 상당수의 고지서가 반송 또는 분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바일 전자 송달로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탄소 발생 감소와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 송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종이고지서 재발송 및 문자 발송을 시행하고 정기분 지방세 홍보와 병행하여 ALS 전자 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측의 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세무별 전문 분야 교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교육 이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외의 지방세 관련 수시 전문 교육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무별 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실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의 취득세 감면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입니다. 취득세 감면 및 유예 기간 내에 의무사항에 대해 기존 안내문만 발송하였던 것을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주소 불명, 송달 오류 등 종이 안내문 발송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한 납세의식 증대 및 조세 저항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도료명 주소를 연계한 누락 재산세 일제조사 사업은 첫째,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장과 도료명 주소 부여 대장을 상호 대사함으로써 재산세 과세 누락 자료를 발췌하고, 둘째, 발췌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등 존치 여부를 항공사진 및 현지 조사 등으로 확인해 누락 재산세를 일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숨어있는 과세자료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축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5,532억 4,70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가 탈루, 은익, 세원 및 순문 제한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세정과 직원이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실 운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 납세자 선정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해 대출금리 인하 및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의 주민세 과세 누락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 통보자료를 활용해 매월 과세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의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전자 송달하는 것으로 신고번호로 제외한 모든 세목이 신청 가능하며,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라 고지서 한 장당 8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로 세입 누락 방지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물건 중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내 추징 규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세액 추징에 대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입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매년 5월 한 달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2024년 신고 창구 운영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만큼 호응도가 높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의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 대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7만 9천 건에 832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에는 18만 4천 건에 8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산세 부과 전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증축 건축물, 소유권 이전, 토지 분할 합병, 용도 변경, 인허가 사항 등의 자료를 재산세 과세 대장에 반영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실시하며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송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신청 여부 무관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해진 건가요? 네, 본인 동의 없이. 아,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시군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우리 감면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고지서 1매당 800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카톡으로다가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면서 이게 고지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다가 이제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자고지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본 예산 하면서 지방세 세입을 좀 느렸잖아요. 네네. 한 100억 정도, 네, 100억 정도 느린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한 2달,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흐름이 어떠시다고 전망하시나요? 네. 100억 늘린 거는 시세를 늘린 거고요. 2024년도 결산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산에 한 10% 정도 올린 거거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30억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추가 징수를 했어요. 한 35%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세는 3월, 4월 달에 이제 법인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나가고 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정기분은 없고요. 3월, 4월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진도율이 더 나은 걸로다가 더 좋은 걸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도 더 징수율이 좋다. 예. 작년에 35% 증가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이제 추세가 더 나은 걸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3, 4월 좀 지나봐야 추이를 알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서 세입이 이렇게 되니까 추경에 쓸 수 있는 여력 같은 거는 세정가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지금 아직까지 추경은 저희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3, 4월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3, 4월 지나면 대충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증을 할지 감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최호수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취득세 감면 대상자 문자 알림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예, 거고. 예. 이렇게 되면 신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감면을 하게 되면요. 네. 유예 기간 내에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이내 매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장애인 감면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명의자 세대 분리 시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자진 신고를 안 하면 60일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 이번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을 하면 이제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하게끔 그렇게 또 문자로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우편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다가 효력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불편하시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뭐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저희가 뭐 가산세를 감면해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린이 세금 교실 같은 경우는 요건 또 운영을 기존에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세금 교실은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 직원이 직접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만화 교재랑 동영상 교재로다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PPT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되게 알차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반응이 좋아서 작년도에도 실행을 했고요. 5개 학교를 이제 했고요.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조기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뭐 세금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교육이잖아요. 좀 뭐 하여튼 좋은 교육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실 체납자 인증서 및 혜택을 제공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거는 2016년부터 조례로 다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 10군데, 개인 5군데 해서 저희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그 즈음에서 저희가 인증패랑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거기 말씀했다시피 뭐 1년 동안 공공 주차장 무료 감면이라든지 무료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징수유예,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 3년 동안 면제,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세금 하여튼 증대 효과는 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징수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의 부서 목표입니다. 빈틈없는 세액 관리와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를 부서 목표로 하고 3개 신규 사업과 8개 계속 사업, 1개 계속 사업의 변경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채널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언제나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개설 및 시범 운영을 거쳐 3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생계형 체납자 납세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폐업, 부도, 무재산 등 납세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한 납세 지원 사업으로 분기별로 체납자 재산 조회 등 단세 능력을 조사하여 체납 처분 이외, 체납 처분 중지, 정리 보류를 적극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납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의 실효성 없는 세액 수입, 압류재산 정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압류 물건에 대해 수의자 일치 여부, 압류 말소 여부, 차량 밀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실익 없는 물건을 압류 해제하고 대참여를 통해 압류된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말소, 실익 여부를 파악하고 하반기에 부동산, 차량, 급여, 채권 등 대참류 및 정리 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입금의 정확한 일일 세입 및 결산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부서별 예산 대비 징수 현황 공유를 통해 세입 예산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반기에는 시 금고와 수납 대행점에 대한 정기 검사 실시 등 정확한 세입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가원합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징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연 6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직원별 미환급금 책임 환급제 운영, 카카오톡 환급 신청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등 다양한 재산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로 현장 조사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검증을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4월 말과 9월 말 연이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2024년 기준 개별주택 가격 1만 6,600건을 공시하였고 매월 신축, 멸실, 용도 변경한 주택에 대해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로 공정한 주택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 고실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대포 차량에 대한 표적 단속, 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에 대한 수색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공매 처분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맞춤형 세액 수입 체납 처분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액, 재산상에 따라 구분하여 소액 체납인 경우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고액 체납인 경우 공매 처분,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무재산, 폐업, 부도인, 징수 불가능한 체납인 경우 재산 조회 후 적극적인 정리 보류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60개 법인에 대해 10억 원의 세수 발굴 목표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해 14억 8,1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3쪽의 자주 제한 확보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 지방세 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140개 법인에 대한 5억 원의 세수 발굴 목표로 기획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대는 자주제한 확보를 위해 시세 중심으로 신고 누락 개연성이 높은 법인 지방 소득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220개 법인에 대해 22억 1,3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4쪽의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정 지방세법과 세무조사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세 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5쪽의 확대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7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지방세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며 체납액 17억 5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액 14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계형 체납자 27명을 발굴하여 복지부서에 의뢰 6명을 복지연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수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2025년부터 지방세 환급 신청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환급 신청 방식과 비교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효과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급자에 대해서 그 종이 문서로 이제서 발송을 해가지고 전화 접수나 의택스, 인터넷 접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그 기존하고 똑같이 이제 종이 문서로 가는데 카톡을 그 채널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제 환급됐나 안 됐나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납세자들한테 훨씬 편하고 환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거 외에 혹시 또 추가로 뭐 이렇게 좀 계획 편의 납세자 편의를 위한 계획 이렇게 갖고 있는 뭐 이런 카카오톡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환급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 그 소액입니다. 대부분 소액이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소액 같은 경우에 그 기부도 할 수 있고 기부 안내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우리 체납자들의 체납 유예나 분납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한 2025년에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혹시 체납자 수나 뭐 감면 효과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네네. 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뭐 통계 수치는 지금 없는 거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생계형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담세 능력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체납 분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정리 보류 유예까지 처리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봐도 요즘은 하도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도가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그 안성시에서 좀 이런 제도들을 좀 하나하나씩 더 발굴해서 하여튼 어려운 우리 경제 활동의 경제 상황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체납자분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2024년도 지방세입 뭐 징수 현황을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100억 정도. 예. 근데 이제 그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실효성 없는 세액 수입 압류 재산을 정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내용하고 좀 비슷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이제 지방세가 한 2,600억 정도, 그다음에 세액 수입이 한 440억 정도 해서 한 3,100 정도 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성시 지방세 세액 수입까지 해서 세수가. 근데 요거는 이제 세외 수입 중에서 세외 수입 체납자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압류만 돼 있지 그냥 우리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를 실효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실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대체 압류를 한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 보류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서류를 처리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7페이지에 해주셨던 이 징수액은 24년만 해서 나와 있는 이제 세외 수입 을 잡으신 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10년 누계면은 이거보다 훨씬 이거보다는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겠네요. 이제 세액 수입이라는 게 이제 뭐 과태료라든가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미가입 뭐 이런 것도 많고 지금 뭐 많습니다. 종류는 엄청 많은데 이 정도에서 이제 압류된 지 10년 이상 된 거라는 거는 거의 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류상만 남아 있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제도입니다. 아, 네. 항상 저희가 이제 결산 넣을 때 이 부분을 매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원칙적인 거를 봤을 때는 무허가는 원상복귀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무허가 등 해서 이제 산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어차피 실제 거주하면은 실상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멸실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치 보존하면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기 무허가라는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 우리 세금 관련된 부가 같은 거는 그 현황 과세 아시죠? 이제 실제 실물이 있나 없나를 보고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허가하고 상관없이 재산세는 과세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공부상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데 이제 등록이 돼 있냐, 될 수 있냐에 따라서. 예. 그 가택 수사하실 때 안전은 보장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조를 짜 갖고 한 2, 3개월 정도 계속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가택 수사 들어갈 때는 뭐 아이가 있는지 뭐 그 방문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도 안전이 보장됩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뭐 특사경 자격을 검찰에다 다 부여받은 직원들로 해서 포함해서 조를 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 말고 실직의 안전, 경찰관이 동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우리 직원끼리 하고 있고요. 네, 권한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혹시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체납자 상담하신 다음에 또 복지랑 연계하신다고 하시는 좋은 사업 하시거든요. 예. 근데 혹시 그 체납자 분들이 복지 교육을 좀 받습니까?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바로 연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업해서 어느 교육을 받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체납관리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를 100만 원 이하 소액제 체납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체납을 안내해드리고 독려해서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7명이 10개월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다시 또 뭐 2주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합니다. 전화 상담하고 그러면서 현장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실제 생계형 어려운 분들을 발견을 하면 복지정책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7명을 의뢰를 해가지고 6명이 지원을 받게 됐고요. 우리 체납관리단도 복지 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 임시회 제1차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